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대략 5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하루의 뉴스를 간추려서 알려주는 5분 순삭 호주 뉴스TV의 이PD입니다. 어제 빅토리아주 총리 다니 앤드루스가 빅토리아주의 앞으로의 봉쇄 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시간은 어제 발표된 로드맵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되었던 대로 어제 기자회견이 열려 앞으로의 빅토리아주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 발표가 다니 앤드루스에 의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 총리는 코비드 노말로 향하는 4가지 단계의 빅토리아주의 리오프닝 로드맵을 공표했습니다. 그럼 어제 발표된 해당 부분을 단계별로 6가지의 키포인트로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는 9월 13일 종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봉쇄 조치 4단계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13일 저녁 11시 59분부터 적용이 될 새로운 로드맵 첫 번째 단계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통금 시간이 저녁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기존 저녁 8시에서 9시로 1시간이 늦춰집니다. 두 번째, 운동이나 야외 활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2명이 최대이지만 이전과 다르게 1시간이 아닌 2시간까지 가능하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현재 지정돼 있는 거주지에서 5km 반경 내에서만 활동 가능한 법은 유지됩니다. 네 번째, 싱글 소셜 버블이 생겨납니다. 이 말은즉슨 혼자 사는 1인 가구 가정이나 아이가 있는 싱글 부모 가구에는 한 명의 지정된 사람의 방문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에는 세 번째 규칙인 5km의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첫 번째 룰인 통금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가구당 하루에 한 번, 그리고 가구당 한 명만 허용된 쇼핑 룰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여섯 번째, 아웃도어 플레이그라운드가 다시 오픈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해당 룰들은 9월 14일부터 2주간 적용돼서 9월 2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2주간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30명에서 50명 사이일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고 알렸습니다. 그럼 상위 조건에 부합되었을 경우 넘어가는 다음 단계인 9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세컨드 스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금 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저녁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둘째, 퍼블릭 게더링, 즉 소셜 야외 활동이 최대 5명까지로 허용이 됩니다. 이 중에 12개월 미만의 신생아는 세지 않습니다. 셋째, 차일드 케어가 전면적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넷째, 프랩에서 그레이드 2, 그리고 VC, VCAL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갑니다. 프랩에서 그레이드 2 학생들은 10월 12일 날 학교로 돌아가게 되고 VC, VCAL 학생들은 10월 5일 텀4를 위해 학교로 돌아가서 10월 7일 게트를 치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최대 2명이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야외에서의 종교적 모임이 최대 5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다음 단계인 세 번째 단계의 경우는 10월 26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며 이 또한 이전과 같이 두 번째 단계 시행 기간 중 2주간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5명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 third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10월 26일부터 적용 예정인 third 스텝,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드디어 스테이지 4부터 생겨났었던 통금 시간이 전면적으로 사라집니다. 둘째, 소셜 게더링, 야외 집합의 경우 최대 10명으로 늘어나며 가정 방문의 경우 하우스홀드 버블이라는 새로운 룰이 적용됩니다.
하우스홀드 버블이란 각 가정당 지정한 다른 한 가구로부터 최대 5명까지 초대가 가능한 법입니다. 이때 5명의 방문자들은 지정된 가구에 동일한 주소지여야 합니다. 셋째, 그레이드 3부터 이어 10까지의 학생들이 보건부의 권고에 따라서 단계별로 10월 26일 학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넷째, 가구당 1명으로 제한되던 쇼핑룰이 사라지게 되어서 더 이상의 쇼핑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레스토랑, 카페 등의 허스피탈리티 업종 비즈니스들이 오직 야외 착석 조건으로 다시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10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리테일 샵들이 다시 운영을 재개합니다. 다만 네일샵이나 속눈썹 연장, 그리고 마사지 샵과 같은 퍼스널 케어 업종은 여전히 운영을 금합니다. 하지만 헤어샵은 운영 재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 단계의 경우 11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 또한 2주간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0명일 경우에 마지막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의 경우일 때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외 집합 활동의 경우 최대 50명까지로 크게 확대됩니다. 둘째, 가정 방문 초대의 경우 최대 20명까지 허용되며 지정된 가구만 방문이 가능한 룰이 사라지게 되어 특별한 추가 규제가 없어집니다. 셋째, 대학 밑에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 등의 성인교육기관이 안전법에 의거해서 다시 운영되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넷째, 레스토랑, 카페 등의 허스피탈리티 업종 비즈니스는 착석 20명 최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전 단계에서 운영이 허용되지 않았던 퍼스널 케어 업종이 운영이 허용되게 됩니다. 다섯째,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최대 5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다만 사택에서 진행 시에는 최대 2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여섯 번째, 호주 내 모든 주 이동이 제한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 뉴스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통해서 그 후에 28일간 신규 확진자가 0명을 기록하고 다른 주에서도 확진자가 없을 때를 최종적으로 코비드 노멀이라고 명칭하였습니다. 코비드 노멀이란 외출 또는 가정 방문 및 초대에 대한 모든 규제가 사라지며 야외 단체 활동의 경우도 규제 없이 허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주최자는 방문자 또는 참가자의 정보를 기록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코비드 노멀 단계에서는 모든 교육기관이 규제사항 없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카지노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베뉴도 아무런 인원 제한 및 규제 없이 정상 운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점은 인터내셔널 보더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정세에 따라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빅토리아주의 단계별 로드맵을 정리해봤는데요. 마지막 코비드 노멀까지 갈 길이 한참 남게 느껴지네요. 한편 이번 발표로 경제 재개 및 회복을 기대했던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은 로드맵 투 노웨어이라며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This is no roadmap out. This is just a document of despair. There's no hope. There's no optimism here. 과연 이번 로드맵이 빅토리아를 살리는 로드맵이 될지, 경제 파탄으로 가는 로드맵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